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버버리 향기님, 30분 일찍 와서 시선 집중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죠? 이제 같이 즐겨보시면 되겠고요. 양수민 님이 매일 아침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하우스에서 애호박 따면서 듣다가 오늘은 유튜브로 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오, 그러시구나. 애호박 하니까 갑자기 된장찌개도 생각이 나고 애호박 전도 생각이 나고. 네. 배고파라. 네. 네. 시선이 이렇게 달라요. 저는 매일 미니로 들으신다가 오늘은 유튜브로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은 김종배 JB의 얼굴을 좀 보시겠네요 라는 말을 좀 하려고 했더니 네. 애호박에 꽂히셨군요. 네. 역시 JB는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네. 네, 알겠습니다. 네. 슬로우님, 안녕하세요. 금요일이라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선 집중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네. 그렇죠. 오늘만 지내고 나면 주말입니다. 하지만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토요일에도 방송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토닥토담이 방송됩니다. 토닥토담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AS 타임 가시죠. 네, 베트남 출장길에 나섰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중앙정부가 50조 원을 급히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강원도의 추경을 통해서 레고랜드 건설과 관련해 채무 보증을 한 2,050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갚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좀 미안하죠. 네,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발 원인은 강원도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채권자인 BNK 투자증권에 회생 신청도 미리 알려줬고 넉 달치 선이자 38억 원도 지불했지만 금융기관이 성급하게 보증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회생과 디폴트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미안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의 빚이 너무 많아서 강원도민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JB,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언론에 상투적 서술어가 있습니다. 뭐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렇죠?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네. 그러니까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권으로 튄 불똥을 어떻게든지 빨리 그러니까 진화하고자 지금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진화에 나선 게 꼭 그것만은 아니죠. 자신을 향한 불똥이 있죠. 비난, 비판, 질타. 네. 이 불길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진화가 될 거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일단 금융권에 튄 불길은 빨리 진화가 돼야 되죠.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구동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집중하자. 일단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저런 걸 마지못해 하는 사과라고 하죠.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예고된 대로 어제 80분간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고 생중계됐는데요. 그 몇 장면 함께 보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경제부총리의 전망이 나왔고 장관들은 분야별로 대책과 함께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아주 좋습니다. 한 560조 정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K방산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사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력하는 패키지형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네, 좀 간간히 웃음소리도 좀 들리셨죠? 생각보다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감상평을 좀 해주시죠. 제목과 인물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비상경제 민생회의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명칭이 어제 회의에선 별로 맞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상은 없었고요. 민생이 없었습니다. 비상의 자리를 장밋빛 미래가 대신했고 민생의 자리를 산업이 차지했다. 이렇게 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낙숫물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달라. 뭐 이런 메시지만 넘쳐났던 회의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봤고요. 다음 인물편인데요. 이 회의에서 설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데 민생 경제의 노심초사하는 자상한 모습이 연출이 됐을까요? 저는 별로 보지 못했고요.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과단성 있는 경제 지도자의 모습이 연출이 됐을까요? 그것도 별로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양념치는 역할 정도. 제 눈에 이렇게 비쳤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저는 오히려 눈에 들어왔는데 누구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데요. 다른 장관들은 이 사전 연습을 엄청 했는지 좀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뭐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발언권도 주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읽지를 않았거든요. 다른 장관들은. 그런데 K컬처를 선도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원고를 읽었고 그래서 회의가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아하. 별로 안 좋은 의미에서 씬스틸러했다. 저는 이 점을 좀 봤습니다. 네, 뭐 여야의 평가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쟁 대신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은 자화자찬 정치 쇼에 불과했다며 경제 위기를 느낄 수 없는 무풍지대 같았다라는 비판을 해놨는데 네. 이런 정치권의 평가는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듣기로 하고 예. 국민들이죠. 우리 촌철님들의 평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신우님. 비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비상대책회의 속빈 강정이 생각난 하루였습니다. 라고 아주 쓴소리 날려주셨고요. 장현성님. 민생회의인데 민생 없네요. 산업계, 부동산, 수출만 생각납니다. 해주셨고 희망찬 오늘님. 기준금리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래놓고 대출 규제를 푸는 게 앞뒤가 맞나요? 라는 지적해 주셨네요. 그리고 짱가님. 유니폼 신발 좋으면 뭐합니까? 축구 경기에 수영복 유니폼 입고 뛰라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축구 경기에 수영복이 뭐 큰일 나죠. 네. 5696님. 뭔가 되게 요란했는데 알맹이가 좀 없는 느낌 같았어요. 라고 네. 하셨고 네. 비오다 맑음님은 개그 콘서트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아주 혹평을 조금 날려주셨는데 네, 이따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이 어떤 평가를 내놓으실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자, 화요일에 시정연설 그리고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민생과 예산, 뭐 서민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지율 변화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저는 또 이게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가 됐는데도 합참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갖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혐의가 인정이 됐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 1차장이잖아요. 네.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
이거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민주 법치 국가에서 이런 예가 있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토를 달면 그런 걸 두고 이제 사족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촌철님들의 판단에 그건 맡기도록 하겠고요. 비교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 정부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총동원돼 가지고 탈탈 털고 있는 게 뭡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중에서도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의혹의 핵심이 뭔가요? 군사정보의 훼손 아닙니까? 고의 보관해야 되는 군사정보, 기밀정보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태호 1차장의 죄는 뭡니까? 군사정보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고 하나는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행위의 측면에 있어서 약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행위의 본질은 똑같이 군사 기밀 정보에 손을 댔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의혹을 지금 검찰이 털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넓게 보면 똑같은 사안인데 윤석열 정부는 하나는 탈탈 털고 있고 하나는 그 주역을 중용을 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이율 배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모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안보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저녁에 전해진 뜨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관함식에 결국은 참석하기로 했다.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달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관함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건데요. 뭐 이웃나라 경사에 가서 축하를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레모니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자, 이 행사는 주최국 귀빈들이 탑승한 좌승함 옆으로 참가고 함정들이 지나가면서 그 함정에 올라탄 장병들이 좌승함을 향해서 경례로 예를 표하는 이런 세레모니가 연출이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좌승함에 걸리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입니다. 이게 우길기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해군 장병들이 일제 전범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는 꼴을 빚게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닌 게 4년 전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제주도 국제 관함식이 열렸고 이때 우리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우길기가 아니라 일본 국기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불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만큼 이 깃발 문제가 예민했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결국 논란의 최종 도달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인데 그 개선의 내용이 도대체 뭐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다라는 거죠. 자, 국제관계를 풀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국내 갈등을 제물로 삼는 결과를 빚는다면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또 안 된다라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국내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관함식 참석 여부를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조명을 하는 보도들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어차피 먼저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단위에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안보 관련 소식이 하나가 더 있어서 마저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새벽에 전해진 게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을 특정해서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뭐냐?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음을 알고 있다. 이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한마디 덧붙이기를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러 관계는 파탄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의아한 게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살상용 무기 지원은 안 된다. 다만 살상용이 아닌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왜 경고를 하고 나섰는가? 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뭔데요?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 다시 읽어봤어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면 뭔가 또 바뀌었나 했는데 그냥 무기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그 발언을 한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뭔가 의도된 다른 뭐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안보 환경이 너무나 지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이건 방증일 수도 있다. 그럼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일단 포괄적으로는 이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런 대립구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또 일환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일본 여기 관함 씨가 간다는 거를 들으면서 국방부의 해명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국방부가 일본의 우길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라고 관함식 참석 사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어요. 우길기랑 자위함기가 어떻게 다른가? 다른가요? 달라요? 궁금해요, 진짜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그 두 개 있으면. 띄울 수가 없나요? 지금 못 보시면 촌철님들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 네. 어디가 다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할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직접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는 비슷해 보여서요. 네. 자,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넘어님, 이효신님, 정경수님 등등 많은 분들이 관함식에 가려면 이순신 깃발을 걸고 갑시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래님은 우길기 아니고 전범기라고 합시다라고 해주셨고 네. 하늘바람님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일본에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조금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네. 이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이 이달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대통령의 한남동 공관 이전으로 바뀔 경찰 경비 인력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이건 비공개라 줄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관저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법과 경호규칙 등을 들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 제출이 곤란하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8월에는 경찰청 경비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에 배치된 경비 인력 자료를 이전 청와대 때 배치 인력과 비교해서 정리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 뒤 청와대보다 경찰 경비가 주 야간 포함해서 총 4개 중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당시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자료를 제출했던 경찰청이 갑자기 이건 보안이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8월에는 됐는데 10월에는 안 된다. 왜 네. 그런 거예요? 경찰청의 해명은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였고 그래서 비공개로 그러니까 전제로 해서 협의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던 건데 이게 언론에 공개가 돼버려서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못 준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해당 의원실은 경찰이 비공개 요청을 당시에 한 일도 없고 제출 자료에도 세부적인 내용은 경호보안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따로 명시를 했다는 점을 환기시켰거든요.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8월과 10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혹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이냐? 혹시 그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에 혹시 지시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냐?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8월에 이게 보도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이 인가 약간 오해가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해명 자료를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뭔가 이때 교통 정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출 못한다. 경찰청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무튼 관련 내용은 모든 게 보안이라 모든 게 지금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입 아파서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가 없도록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 거꾸로 하면 그냥 오해가 있을수록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이구, 생각이 예.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선영님, 그런데 왜 관저 이사는 안 하는 거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10월 말에는 입주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10월이 끝나가네요. 그러게요. 뭐 이제 뭐 초청 대상을 두고 고민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조금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마무리합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